방학숙제 기억하시나요? 방학식 날 아침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죠. 교실에 들어서면 칠판에 커다란 글씨로 방학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통지표를 나눠주시면 떨리는 마음으로 성적을 확인했어요. 잘 나오면 기쁘고 못 나오면 집에 가기가 무서웠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성적이 어떻든 마음이 들떴습니다. 긴 여름 방학이 시작되니까요. 통지표를 받아들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국어수, 산수양, 사회수, 자연미. 과목마다 수음이양가 중 하나가 적혀 있었죠. 수가 많으면 좋았고 양이나 가가 있으면 걱정이 됐습니다. 특히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기가 무서웠어요. 그래도 방학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걱정이 사라졌죠. 선생님께서 방학 숙제를 알려주셨습니다. 일기 쓰기 매일, 그림 일기 10장, 독후감 3편, 식물 채집 20종류, 곤충 채집 15종류. 숙제 목록이 칠판에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때는 한숨이 나왔지만 방학이 얼마나 긴데 다 할 수 있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큰 착각이었다는 걸 개학 전날에야 깨달았죠. 방학식이 끝나면 교문을 뛰쳐나갔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도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친구들과 손을 흔들며 내일 보자, 내일 보자 인사를 나눴죠. 그때의 설렘 기억하시나요? 40날이 넘는 긴 여름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 기분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해방감을요.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께서 물어보셨어요. 성적은 어때? 괜찮아요? 대충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던져놓았습니다. 숙제는 내일부터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그 내일이 8월 말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970년대 여름방학의 아침은 라디오 체조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학교 운동장으로 향하던 그 길을요. 새벽 6시, 아직 해가 채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흔들어 깨우시면 눈을 비비며 일어났죠. 이불 속에서 5분만 더 버티다가 결국 일어나야 했습니다. 졸린 눈을 하고 세수도 대충 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시원한 새벽 공기가 졸음을 깨워주었습니다. 골목을 걸어가면 친구들이 하나둘 합류했습니다. 야, 너도 가냐? 응, 오늘은 늦잠 잘 뻔했어. 우리 반 애들 몇 명이나 왔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교로 향했죠. 새벽 골목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반가웠습니다. 방학인데도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학교 운동장에 도착하면 벌써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선생님 한 분이 나오셔서 출석을 부르셨죠. 1학년 1 반 김영수. 네. 1학년 1 반 박철호. 네. 출석부에 이름이 불리면 네 하고 대답하고 선생님이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라디오 체조 출석 카드에 빨간 도장이 하나씩 찍힐 때마다 뿌듯했어요. 출석 카드는 작은 종이었습니다. 날짜별로 네모칸이 그려져 있었고 매일 도장을 받으면 빨간 도장이 한 칸씩 채워졌죠. 개근하면 카드가 빨간 도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카드를 보면 뿌듯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다는 증거니까요. 라디오에서 체조 음악이 흘러나오면 모두 제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체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숨쉬기 운동. 하나, 둘, 셋, 넷. 그 음악과 구령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두 팔을 크게 벌리고 허리를 숙이고 점프를 하고 10여 분 정도 체조를 하고 나면 온몸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죠. 체조 동작 하나하나가 기억납니다. 팔 벌려 뛰기, 허리 돌리기, 다리 굽혀 펴기, 온몸 털기.
음악에 맞춰 동작을 따라하면 몸이 개운해졌어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하다 보니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체조가 끝나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도 꼭 나와라. 개근하면 상 준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그리고 개근상에 대한 욕심도 있었죠. 비가 오는 날에도 라디오 체조는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학교에 갔죠. 비가 많이 오면 강당에서 체조를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아침, 우산을 쓰고 걷던 그 골목길이 떠오릅니다. 물웅덩이를 피해 걷다가 신발이 젖기도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라디오 체조 다녀왔니? 네. 잘했다. 밥 먹어라. 뜨끈한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 하루가 시작되었죠. 계란 프라이 하나, 김치 몇 조각. 소박한 아침밥이었지만 든든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온종일 놀 수 있었어요. 라디오 체조 출석 카드를 꽉 채우면 개학날 선생님께 제출했어요. 개근한 학생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품을 주셨죠. 공책이나 연필 세트 같은 것이었지만 그래도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상장을 받을 때의 뿌듯함 기억나시죠? 이름이 불리면 앞으로 나가서 상장을 받고 친구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여름방학의 하이라이트는 시골 할머니 댁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차를 타고 시골로 향하던 그 설레는 여행을요. 방학이 시작되고 며칠이 지나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에 할머니 댁 가자.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매미도 잡고 수박도 실컷 먹을 수 있었죠. 할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었고요. 서울역으로 가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김밥이나 주먹밥, 삶은 계란, 사과 몇 개. 기차에서 먹을 간식거리였죠. 보따리에 옷가지와 선물을 챙기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댁에 가져갈 선물도 있었어요. 설탕이나 과자 같은 것들이었죠. 서울역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기차표를 끊으려면 줄을 서야 했죠. 창고 앞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표를 샀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완행열차 표가 500원 정도였어요. 특급 열차인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는 더 비쌌지만 우리는 보통 완행열차를 탔습니다. 느리지만 정겨운 기차였죠.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면 쇠바퀴 소리가 우르르 울렸어요. 증기기관차 시절에는 연기가 뿜어져 나왔죠. 나중에는 디젤 기관차, 전기기관차로 바뀌었지만 기차를 기다리는 설렘은 똑같았습니다. 기차에 오르면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나무 의자였어요. 쿠션 같은 건 없었죠. 딱딱했지만 그래도 기차를 타는 것 자체가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왔어요. 에어컨 같은 건 없었으니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야 했죠.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면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파트며 공장이며 건물들이 창문 너머로 지나가고 점점 시골 풍경으로 바뀌었죠. 푸른 논이 펼쳐지고 산이 보이고 작은 마을들이 나타났습니다. 창문 밖 풍경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논에서 일하는 농부들, 소를 끌고 가는 아저씨, 빨래를 널고 있는 아주머니. 그런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면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단무지 씹히는 소리가 아삭아삭 났습니다. 삶은 계란 껍질을 까서 소금에 찍어 먹고
사이다를 마셨어요. 기차 안에서 먹는 밥은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속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먹는 도시락.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역마다 기차가 멈추면 창문으로 물건 파는 아주머니들이 다가왔어요. 삶은 계란이요, 찐 옥수수요, 사이다요. 목소리가 기차 안으로 들려왔죠. 어머니가 옥수수 몇 개를 사주시면 뜨끈뜨끈한 옥수수를 호호 불며 먹었습니다. 알갱이를 하나씩 떼어 먹으면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났어요. 기차 안에서는 책을 읽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덜컹거리는 리듬에 스르르 잠이 들곤 했죠. 어머니가 흔들어 깨우시면 창밖에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다 왔다. 준비해라. 그 말에 부랴부랴 짐을 챙겼어요. 몇 시간을 달려 시골역에 도착하면 할아버지나 삼촌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왔구나.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얼마나 컸어, 많이 컸네. 그 말씀에 쑥스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짐을 들고 마을로 향하는 길, 흙길을 따라 걸으면 논냄새, 풀냄새가 코를 간지렸어요. 도시에서는 맡을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시골길을 걸으면 풍경이 달랐습니다. 논에는 벼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고 밭에는 고추, 참외, 수박이 열려 있었죠.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고 잠자리가 날아다녔습니다. 도시의 회색빛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할머니 댁에 도착하면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컸어. 밥 먹었냐? 배고프지? 연신 안부를 물으시며 안으로 들어가셨죠. 할머니 손을 잡으면 거칠지만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신 손이었어요. 마루에 올라앉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에서 불어오는 바람, 처마 밑 그늘의 서늘함. 에어컨 없이도 시원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할머니 댁은 흙벽의 기와지붕이었어요. 마루는 나무로 되어 있었고 앉으면 엉덩이가 시원했죠. 할머니 댁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리면 차갑디 차가운 물이 올라왔죠. 손을 담그면 손이 시릴 정도였어요. 그 물로 세수를 하면 온몸이 시원해졌습니다. 벌컥벌컥 마시면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죠. 수박을 우물물에 담가두었다가 먹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우물가에 양동이를 놓고 그 안에 수박을 넣어두었죠. 몇 시간 뒤에 꺼내면 수박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우물이 천연 냉장고였어요. 마당 한쪽에는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나무로 엮은 평상이었죠. 그 위에 누우면 대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어 등이 서늘했습니다. 할머니가 부채질을 해주시면 스르르 잠이 들곤 했어요. 살랑살랑 부채바람에 실려오는 졸음, 그 달콤함을 기억하시나요? 마당에는 닭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꼬꼬꼬 소리를 내며 모이를 쪼아 먹었죠. 가끔 달걀을 낳으면 할머니가 주워 오셨어요. 갓 낳은 달걀은 아직 따끈따끈했습니다. 그 달걀로 계란 프라이를 해주시면 노른자가 유난히 노랗고 맛있었어요. 시골에서의 낮은 물놀이와 곤충 사냥으로 채워졌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계곡에서 첨벙거리며 놀던 그 여름날을요. 아침밥을 먹고 나면 동네 아이들과 함께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고무대야에 수건과 간식을 담고 맨발로 논두렁길을 걸었죠.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 풀잎이 발등을 간지리는 느낌.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흙길을 걸으면 발가락 사이로 흙이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곧 익숙해졌죠. 계곡에 도착하면 옷을 벗고 물에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싸면 더위가 싹 가셨죠. 첨벙첨벙 물장난을 치고 돌멩이를 던지며 물수제비를 뜨고 누가 더 멀리 헤엄치나 시합도 했습니다. 물속에서 숨바꼭질도 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물속으로 잠수하면 물고기들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곡 바닥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피라미, 송사리, 버들치. 손으로 잡으려 하면 재빠르게 도망갔죠. 돌을 들추면 가재가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가재를 잡으면 영웅이 된 기분이었어요. 빨간 가재 집게발에 손가락이 집히면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잡으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물놀이에 지치면 바위에 앉아 간식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싸주신 찐 감자나 삶은 옥수수를 꺼내 먹었죠. 계곡 물에 발을 담그고 감자를 베어 물면 그게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소금을 조금 찍어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옆에서 매미가 맴맴 울었습니다. 매미 소리 기억하시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울어대던 그 소리를요. 맴맴맴맴. 참매미, 말매미, 쓰름매미. 종류마다 소리가 달랐죠.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느꼈지만 어느새 그 소리가 여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미 소리 없는 여름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매미를 잡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대나무 막대기 끝에 거미줄을 감아서 채를 만들었죠. 거미줄이 끈적끈적해서 매미가 붙으면 잡혔습니다. 그걸 들고 나무 사이를 누비며 매미를 찾았어요. 매미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걸 발견하면 숨을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살금살금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가서 채를 뻗어 매미를 덮으면 잡히기도 하고 놓치기도 했죠. 매미를 잡으면 손 안에서 파르르 떨었습니다. 날개가 투명하게 빛났죠. 맴맴 울어대는 소리가 손 안에서 울렸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다가 놓아주기도 하고 방학 숙제인 곤충 채집에 쓰려고 상자에 넣기도 했어요. 잠자리 잡기도 재미있었습니다. 고추잠자리, 된장잠자리, 왕잠자리, 물잠자리. 종류도 다양했죠. 잠자리채를 들고 논두렁을 뛰어다녔습니다. 잠자리가 앉아있으면 채를 휙 내리쳐서 잡았어요. 잠자리 날개의 무늬를 들여다보면 신기했습니다. 그물처럼 생긴 날개에 햇빛이 비치면 무지개색으로 빛났죠. 나비도 잡았습니다. 호랑나비, 노랑나비, 흰나비, 배추 흰나비. 꽃밭 사이를 날아다니는 나비를 쫓아다녔죠. 나비는 잠자리보다 잡기 어려웠어요. 살살 다가가도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나비를 잡으면 날개 가루가 손에 묻었습니다. 형형색색의 가루가 손가락에 반짝였죠. 메뚜기도 잡았습니다. 논두렁에 메뚜기가 많았어요. 풀섭을 헤치면 메뚜기가 팡팡 튀어올랐죠. 재빠르게 손을 뻗어 잡았습니다. 메뚜기 다리가 손 안에서 버둥거렸어요. 사마귀도 가끔 봤습니다. 풀잎 위에 앉아서 앞다리를 모으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죠. 반딧불이도 봤어요. 여름밤, 어둠이 내리면 풀숲에서 반짝반짝 빛이 보였죠. 반딧불이였습니다. 유리병을 들고 반딧불이를 잡으러 다녔어요. 병 안에 반딧불이를 넣으면 은은한 빛이 났죠. 10마리쯤 잡으면 병 전체가 빛났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잠이 들곤 했어요. 지금은 반딧불이를 보기 힘들어졌죠. 그때는 흔했는데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할머니 댁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수박을 먹었습니다. 우물물에 담가두었던 수박을 꺼내 칼로 쩍 갈랐죠. 빨간 속살이 드러나면 군침이 돌았습니다. 씨가 까맣게 박혀 있었고 즙이 줄줄 흘렀어요. 한 조각 베어 물면 달콤한 즙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씨를 뱉으면서 먹고 수박 껍질은 마당에 던져 닭들이 쪼아 먹게 했죠. 할머니가 부채질을 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마당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며 수박을 먹던 그 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 가득했죠.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평상에 모기장을 치고 잠을 잤어요. 할머니가 모기향을 피워주셨죠. 모기향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모기들이 도망갔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 혹부리 영감 이야기, 콩쥐 팥쥐 이야기. 할머니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 평화로운 밤이 그립습니다. 낮잠도 달콤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나른해졌죠. 평상에 누우면 할머니가 부채질을 해주셨습니다. 살랑살랑 부채바람이 얼굴을 스치면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어요. 매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자고 일어나면 개운했죠. 땀이 식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도시로 돌아올 때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가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옥수수, 감자, 계란, 참외. 보따리가 묵직해졌죠. 이거 가져가라. 집에서 먹어라. 연신 챙겨주시는 할머니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또 와라. 공부 열심히 해라. 기차가 출발하면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죠. 다음에 또 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름방학의 낮은 더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선풍기 앞에서 아하고 소리내던 그 장면을요. 선풍기, 그 시절 여름의 필수품이었죠. 동그란 선풍기 앞에 앉아서 아아하고 소리를 내면 목소리가 로봇처럼 떨렸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그 놀이. 기억나시죠? 선풍기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얼굴이 시원해졌습니다. 선풍기 바람을 쐬며 만화책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만화방이 있었죠. 하루에 10원, 20원을 내고 만화책을 빌려봤습니다. 로보트 태권브이, 마징가 Z, 독수리 오영재, 요술공주 민키. 선풍기 바람 아래서 만화책을 넘기던 그 오후가 떠오릅니다. 땀이 흐르고 책장이 바람에 펄럭이고. 그래도 재미있어서 계속 읽었죠. 방학 숙제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미뤘습니다. 내일 하지 뭐. 아직 방학 많이 남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놀기만 했죠. 7월이 가고 8월이 왔습니다. 어느새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칭개학 날이 가까워졌어요. 방학 숙제 정말 골치 아팠죠. 일기 쓰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써야 하는데 귀찮아서 미루다 보면 밀리고 밀렸어요. 8월 말이 되면 일기장이 텅 비어 있었죠. 앞에 몇 장만 쓰여 있고 나머지는 하얀 페이지였습니다. 어떻게든 채워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개학 전날 밤 밀린 일기를 몰아쓰던 그 절박함을요.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펴놓고 날짜별로 날씨부터 적었습니다. 7월 21일 월요일 맑음. 7월 22일 화요일 맑음. 날씨는 대부분 맑음이었죠. 장마철에는 비가 왔을 테니 비라고 적고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니 대충 썼습니다.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든 채워야 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쉬었습니다. 오늘은 숙제를 했습니다. 오늘은 만화책을 봤습니다. 오늘은 친구와 놀았습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었죠. 글씨체도 조금씩 바꿔가며 썼습니다. 같은 날 쓴 게 티나면 안 되니까요. 볼펜 색깔도 바꿔가며 썼어요. 그림 일기는 더 힘들었어요.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시간이 2배로 걸렸죠. 크레파스로 대충 그리고 색칠도 대충 했습니다. 태양은 늘 빨간색, 하늘은 늘 파란색, 나무는 늘 초록색. 비슷비슷한 그림이 반복되었죠. 사람은 막대기처럼 그렸습니다. 그림 실력이 없으니까요. 독후감도 숙제였습니다.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써야 했죠. 그런데 책을 다 읽지도 않고 감상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앞부분만 읽고 뒷표지 줄거리를 참고해서 대충 썼죠. 이 책은 재미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대단합니다. 나도 주인공처럼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뻔한 결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식물 채집과 곤충 채집은 여름방학 숙제의 단골이었습니다. 들이나 산으로 가서 식물을 뜯어와 말리고 곤충을 잡아서 표본을 만들어야 했죠. 식물 채집은 그나마 쉬웠어요. 동네 뒷산에 가서 이름 모를 풀과 꽃을 뜯어왔습니다. 집에 와서 신문지 사이에 끼워 말렸죠. 책 밑에 깔아두면 납작하게 말라붙었습니다. 무거운 책을 위에 올려놓고 며칠 기다리면 됐어요. 그걸 스케치북에 붙이고 이름을 적으면 끝이었습니다. 식물 이름은 도감을 보고 찾거나 대충 지어 붙이기도 했죠. 민들레, 토끼풀, 클로버. 아는 이름만 적었습니다. 곤충 채집은 더 어려웠습니다. 잠자리, 나비, 매미, 풍뎅이, 메뚜기. 여러 종류를 잡아야 했죠. 잡은 곤충은 죽여서 표본 상자에 핀으로 꽂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좀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곤충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숙제니까 어쩔 수 없이 했죠. 개학이 가까워지면 문방구에 곤충 채집 세트가 나왔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표본을 파는 거였죠. 숙제를 못한 아이들이 그걸 사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문방구에서 산 건 표시가 났거든요. 곤충이 너무 예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직접 한 건 좀 어설프거든요. 8월 31일, 개학 전날. 그날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밀린 숙제를 다 해야 했으니까요. 일기장은 반도 안 채워져 있고 그림은 몇 장 안 그렸고 독후감은 시작도 안 했죠. 책상 앞에 앉으면 막막했습니다. 온 가족이 동원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일기 쓰는 걸 도와주시고 형이나 누나가 그림 그리는 걸 거들어주기도 했죠. 어머니가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뭐 했어? 집에서 놀았어요. 그럼 그렇게 써. 그래서 집에서 놀았습니다 하고 썼죠. 밤새 숙제를 했습니다. 눈이 감기는 걸 참아가며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 숙제를 베끼기도 했습니다. 일찍 숙제를 끝낸 친구 집에 가서 일기장을 빌려왔죠. 그대로 베끼면 티가 나니까 조금씩 바꿔서 썼습니다. 친구가 영화를 봤다고 썼으면 나는 만화를 봤다고 바꾸는 식으로요. 친구가 수박을 먹었다고 썼으면 나는 참외를 먹었다고 바꾸고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숙제를 마치면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죠. 개학날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학교에 갔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하품이 연신 나왔어요. 숙제 검사를 받을 때 조마조마했습니다. 선생님이 일기장을 넘겨보시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행히 무사히 넘어가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다음 방학에는 미리미리 하자. 매번 그렇게 다짐했지만 다음 방학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방학 숙제는 늘 개학 전날에 하는 것이었죠. 그게 방학의 전통 아니었을까요?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1970년대의 여름방학이 그립습니다. 라디오 체조 도장을 받으러 새벽에 일어나던 기차를 타고 시골 할머니 댁에 가던 설렘, 계곡에서 물장난치고 매미를
잡던 오후, 평상에서 낮잠을 자던 나른한 시간들, 우물물에 담가둔 수박을 먹던 저녁, 별을 보며 잠들던 밤, 그리고 개학 전날 밀린 숙제를 하느라 밤을 새우던 그 절박함까지 모든 게 추억입니다. 그때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다 행복이었어요. 힘든 줄도 모르고 지나간 시간들이었죠.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방학을 보낼까요? 학원에 가고 과외를 받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내겠죠.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매미를 잡고 할머니 무릎에서 잠드는 경험을 하는 아이가 얼마나 될까요? 반딧불이를 본 적 있는 아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 시절의 여름이 그리운 이유는 단순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에어컨 없이도 평상에 누우면 시원했고, 게임기 없이도 계곡에서 하루 종일 놀 수 있었고, 할머니의 부채질 한 번이면 잠이 들었죠. 소박하지만 충만했던 그 시절의 여름. 지금은 더 편해졌지만 뭔가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의 설렘, 그때의 여유, 그때의 정. 그런 것들이 그립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여름방학이 떠오르셨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체조음악 기차 안에서 먹던 김밥, 할머니 댁마당의 우물물, 매미 소리, 수박의 달콤함, 개학 전날의 절박함. 그 모든 기억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1980년대 버스 풍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내버스 안내양, 버스 토큰, 만원 버스에서 매달려 가던 기억. 버스 요금 100원, 200원 하던 시절. 버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달리던 그 시절 이야기. 다음 편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차표 주세요, 차표요. 그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기억 낭독,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편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